지난 시간에 호흡에 대한 요령을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자율적인 자연호흡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만 더 심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뭐 이 까다롭게 뭐 단전에 뭐 세치 배꼽에 세치 밑에가 어떻고 저기 뭐 이것저것 절대 따지지 말고 아주 쉽고 간명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기가 해오던 그런 자율호흡에다가 조금만 더 심도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호흡을 살펴보면 폐로 이렇게 흉식을 가슴으로 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것을 따져보자면 사실은 폐에서 기를 흡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기를 흡입해서 빨아들인다고 이제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공기인 생명을 빨아먹어서 폐로 빨아먹어서 그 기운을 폐에서 혈액에 보충해 주어서 그 혈액이 온몸을 돌게 하는 그런 생리작용을 하는 혈기를 왕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호흡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그 호흡 기능 그러니까 생명인입 정도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기직의 호흡이라는 것은 이때 물론 생리구조적으로 작용하기를 폐에서 외부의 기를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이용해서 설명하자면 외기를 체내에 인입해서 내기로 전환해서 몸에서 축축하거나 내지는 그것을 기운으로 돌려서 운기한다 그러죠. 기를 운용한다. 기운을 북돋운다. 기운을 쓴다. 표현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호흡을 호흡을 해서 폐부로 기를 시내로 끌어들여서 그것이 고스란히 대장과 소장과 대장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혈액은 소장에서 기화되고 기는 대장에서 힘으로 또 발산하는 그런 내장에 장치된 장부에서 그런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체가 기운을 쓰고 또는 지능을 발휘하는 그런 생리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좀 지나칠 수가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사람이란 욕심이 물론 이제 기운이 차면 그것이 점차 사라지겠지만 초기에는 욕심을 부리고 또 대중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서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몸에 그런 그 과격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과도적인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도 또 판단력도 좀 심하게 말하면 욕심이라고 하죠. 그러한 과기적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혀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사항은 잘 알다시피 고혈압, 특히 혈압은 호흡과 절대 관계가 있어요. 너무 욕심을 내서 또 지나치게 고압을 주면 혈압이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특히 뇌질환을 잘 주의를 해야 되는데 뇌질환이 있는 특히 이제 고혈압에 의한 뇌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호흡을 좀 주의해서 해야 돼요. 지나치게 하지 말고 가볍게. 또 음식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거의 호혈압이 높은 분들이 음식을 빨리 먹어요. 성격이 급해져서 그렇겠죠. 혈압이 높고 성격이 급해지고 그렇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닌데 급한 것과 빠른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급하다는 것은 자기 성격 제어를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뇌질환이나 혈압이나 이런 또 기타 신체 이상자는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주관적으로 호흡하는 걸 심호흡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강제 훈련 호흡을 주의해주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오히려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특히 이 기지개해에 문의를 해서 그 요령을 터득한 뒤에 어느 정도 혈압이나 그 기타 신체 이상을 가라앉혀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해야만 못하는 것이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 이제 정갈 음식을 섭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식품들이 있으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식품도 주로 그 체질과 맞는 오행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체질에 맞는 체질식을 하고 또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도 요령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체조라는 게 신체에 알맞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 요가나 기타 요즘은 이제 기지개도 조금씩 나오고 기지개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기지개를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이제 단체도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것은 아직 내가 만나지를 못했고 그런 단체를 보지를 못했고 다만 이제 신체 단련 운동 시 몸에 달린 팔과 다리, 팔다리를 잘 쓰고 머리를 잘 쓰면서 운동을 하면 아주 효율적인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호흡을 할 때는
전 시간에 일러드렸듯이 명문호흡을 하는데, 자, 이제 요령을 일러드릴 겁니다. 많은 수련가들이, 호흡 수련가들이 명문호흡을 한다지만 사실상 그 요령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런 단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디 그 방송이나 그런 단체들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자, 우선 이 요령을 알자면 처음에 전 시간에 폐로 무조건 조건 없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폐가 숨을 쉬는 기관이니까 우리는 따질 것 없이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무조건 폐로 숨을 쉬세요. 그것이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일체 따지지 마세요. 아는 게 병이라고 설알고 하면 그것이 탈이 생기는 법이에요. 폐로 호흡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우리가 따지는 것은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10초 들이마시는 호흡 흡입 시간을 그러니까 들여마시는 시간을 10초에서 15초 좀 더 길게 따지자면 한 20초 정도 한 호흡 길이를 20초 정도 들여 마시면 그런 기능이 생기면 조금씩 폐 기능이 활성될 겁니다. 즉, 폐 기능이 호흡 기능이 능력이 좀 더 활성되면 폐 기능도 좋아져요. 폐에서 이제 기운이 차면 몸에서 열도 나고 또 다 이제 기혈 순환이 순조로워지니까 조금씩 혈기라는 건 피와 기지요. 이 피와 기는 피는 심장에서 기는 폐에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으로 기운을 북돋고 또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쉽게 우선 그렇게만 알고 물론 뭐 잘 익히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보자를 위한 구체 설명입니다. 그렇게 폐 기능이 강화되면 조금씩 명문으로 그러니까 허리에 있는 명문혈로 숨이 들어오는 기능이 살아나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대 복식, 그러니까 배로 숨을 쉰다는 의식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요령을 일러드릴게요. 자, 폐로 하는 호흡은 일체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폐일원하고 숨만 깊게 들이마시라고 했죠. 그리고 내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놓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었다가 그 주둥이를 풀면 바람이 저절로 기압 차에 의해서 빠져나가듯이 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둘, 셋, 코로 쭉 들어마셔서 더 들여마실 수 없다. 10초에서 15초 또는 20초까지 들여마셨다.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주의 주는 거예요. 절대 참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지 말고 더 들여마실 수 없을 때 탁 내려놓으세요. 숨을 탁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쉬는 숨을 사실은 좀 더 정의하자면 밭숨이라고 합니다. 밭숨. 뱉어낸다 해서 밭숨이라고 하는, 예부터 옛 어른들은 밭숨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용어가 완전히 잊어버렸어 우리가. 다시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찾아서 이제는 날숨을 내쉬는 숨을 닷숨이라고 이제 이름에서 그렇게 계속 이제 우리는 그렇게 훈련해 나갈 겁니다. 절대 내쉬는 게 아닙니다. 닷숨입니다. 다만 우리 기직에서 이제 이 초급의 단계 들어가면 예비 호흡 시는 내쉰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불어내는 것이죠. 후 하고 불어내듯이 폐에 가득 찬 공기를 다시 말하면 다 쓰고 난 폐기를 내보내는 것. 그래서 이름에서 그냥 내쉰다고 우선 명령하는 겁니다. 명칭하는 겁니다. 초기에 이제 예비 호흡을 하고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할 거니까 뒤로 미루고 우선은 쉽게 들여 마셨다가 쭉 들여 마셨다가 10초고 20초고 들여 마셨다가 하고 그냥 놓으세요. 이때 주의할 것은 코로 하는 겁니다. 내놓는 겁니다. 코로. 절대 입을 사용하지 마세요. 입은 밥 먹고 말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잘못 이것이 습관이 되면 윗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의학적인 문제는 의사들한테 문의해보면 알 것이고 어, 위나 위나 장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트림이나 방구로 그 가스를 자연적으로 우리가 내보내듯이 그 뱃속에 그러니까 장 속에 위나 장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온돌방에 그 파이프에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호수에 공기가 들어차면 그 흐름이 막히듯이 우리 그 장기 내에 소화기관 그러니까 위장이나 소대장에 공기가 들어차면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방귀나 트림으로 내보내는 것이니까 그때 그런 그, 그 생리작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절대 입으로 숨을 내쉴 때 입을 사용한다든가 또뭐 숨이 띵뛰거나 할 때 숨이 가빠서 입을 벌리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못돼요. 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아예 주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명문호흡을 이번 시간에 이제 일러드릴 텐데 허리에 힘을 슬그머니 줘봅니다. 뭐든지 은근슬쩍 하는 겁니다. 확 주어지면 안 되고 절대 조심해서 그걸 이제 급하다고 하는 것이죠. 급한 것은 성격이 급하거나 행동이 급한 것은 절대로 자랑이 아니고 아주 자기 스스로 위급한 상황을 만드는 꼴이 되는 거니까 절대 급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명문호흡은 그렇게 그 허리에 힘을 주면 힘이 가는 곳 허리에 요추 4번 5번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되든 상관없어요. 각자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만 그 주위에만 그 허리에만 힘을 주어서 힘이 가는 곳이면 각자 개개인이 그 힘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명문이에요. 명문혈이에요. 그 명문혈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숨 구멍이에요. 명문이라는 건
순명자, 문, 문은 이제 드나드는 문이니까 그걸 소위 구멍이라고도 해요. 음, 그렇게 힘을 주어서 힘이 가는 것, 그것이 곧 명문이에요. 자, 자기의. 그렇게 힘을 주면서 초두에 우리가 기초적인 호흡을 폐로 했듯이 힘은 명문의 주되 호흡은 폐로 숨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명문의 허리에 힘을 명문의 이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허리라고. 허리에 힘을 주면서 숨을 코로 은근슬쩍 빨아들이세요. 호흡을 하는 것이죠. 숨을 쉬면서 코로 들이마시는 겁니다. 힘을 주면서 같이 술을 세면서 둘, 셋, 넷 계속 술을 세면서 10초 또는 15초 내지 20초까지 쭉 들어마셨다가 절대로 참으면 안 돼요. 참지 말고 놓고 들이마시는 숨이 이때 알아둬야 될 게 10초고 나중에 60초까지 갈 건데 절대 숨 길이를 늘리는 걸 급히 하면 안 돼. 빨리 하면 안 돼. 또 탈이 생겨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서서히 폐 기능이 성숙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몇십 년을 두고 몇 년을 또는 몇십 년을 두고 그렇게 죽어 지내던 폐 기능을 살려낸다는 게 이렇게 쉽게 빨리 급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발효, 발효 시간과 숙성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돼요. 우리나라 기후에 사만사원이 있듯이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체도 사만사원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일간은 잘 되다가 3일간은 숙성 기간을 두면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쉬어주는 게 나아요.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주의할 거. 물론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신체 이상이 있으신 분은 우선 이렇게 지금 일러드린 명문호흡을 이제 뭐 며칠이고 몇 주간에 꾸준히 해서 몸이 정상화되면 그때 이제 좀 더 심호흡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도 또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그때 이제 별도로 개별 지도를 하게 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주의사항 주의할 거 잘 들으세요. 잘 참고해야 됩니다. 숨을 지나치게 오래 참거나 뭐 대체적으로 호흡을 하자면 숨을 들여 마시고 참았다가 내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절대 참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로 도움이 안 돼. 나중에 이것이 누적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흉이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로 기흉이라고 하는 폐에